뭔가? 어쩌면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결국은 머무는 공간이 바뀌어야 되고 보내는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만나신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그 운동에 맞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팀을 이룰 것이고 등산을 하려고 하면 산에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어쩌면 성공이 인정을 많은 사람들, 가능성이 큰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실. 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면 그 방법에 부합한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인지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진행하는 방법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그죠? 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결국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하려 이렇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명단이라 해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서 제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좀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선택을 할 때 이미 성공하실 때 결정되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바뀌려면은 내가 사용할 레버리지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힘이 적지만은 대단히 큰 것들을 이루려니까 우리가 지렛대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더 생각이 낮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쳐가는 거죠, 사실. 물론 그분들의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내가 우선 기운을 차려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에게 에너지를 뺏기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키워야 되고 나를 세우려고 보니까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문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스폰서 돈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컨택이 가능하고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죠?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내가 쉽게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일러 ABC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호일러를 작동시켜야 돼요. 이 명단은 호일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 비즈니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패턴을 배워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결정을 하냐면은 우선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이나 또 이동수단이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거리가 가까웠고 자주 만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나 있다면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세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강도가,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빈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정말 친한 친구나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쫓아가서 비즈니스를 하자고 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효율성에 비해서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째는 당연히 꿈이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불만이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사업을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그분들에게는 제품만 전달하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명단을 작성할 때 사업자 명단과 소비자 명단을 동시에 작성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있죠.
소비자 명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소비자만도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 둘 다를 버리지 않지만은 소비자에게 시간 투자할 것과 사업자에게 시간 투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런 구분이 안 된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정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업을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명단이라는 게 보통 100명의 명단을 다 적어온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단 작성에서는 원래 1000명의 명단을 이야기해요. 1000명의 명단. 그럼 여러분들이 100명을 적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0명을 적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적으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만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은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꿈이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스폰서하고 명단을 분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스폰서 도움 안 받고도 만나서 제품도 전달할 수 있고 이야기도 던질 수 있겠죠. 왜? 이거는 엑서사이즈 연습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 어느 순간 불행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다. 이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0%.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연습 게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또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잘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 먹어보고 알아서 가보고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면 넘어가 버릴까 가서 듣고 싶으면 내가 넘어가 버릴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안 가. 듣지도 않아. 먹어보지도 않아. 셀프-이드가 낮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내가 아무리 꼬셔가지고 전달하고 돌아서면 제자리로 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쳐서 나도 이렇게 죽어버려.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의외로 긍정적이에요. 나보다 더 제품을 가치를 알아봐. 그리고 사업에서도 아 이렇게 큰 사업이냐? 본인들이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긍정의 크기만큼 보는 거고요. 부정의 크기만큼 못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사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가니까. 돈도 빌려줬고, 어려울 때 돈도 줬고, 이사할 때 내가 도와줬고, 애기 낳을 때 가서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러분이 하자 보면은 거절을 못 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출발하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지금은 당장 말을 잘 듣고 이제 오라고 오니까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에게 너는 아직 사업 때가 안 됐어. 그냥 제품이 났어. 그리고 정말 좋은 소개만 해. 그죠? 인사는 해줄게. 이런 정도. 물론 이분들도 시간이 가서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 바뀌는 게 쉽다 어렵다?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려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명단을 분류를 하고 분리된 명단 중에서 겁나는 명단으로 가야 된다. 겁나는 명단.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또 이런 분들 거절당하면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죠?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질지도 공상을 떠는 사람이 또 가짜 거절까지 해. 그럼 내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크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 컨택보다는 콜드
훨씬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명단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 명단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00명의 명단을 가져왔으면은 그 1000명의 명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총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명단을 다 풀어헤쳐야 되는데 그 명단을 풀어헤치는데 만약에 10명이나 100명도 안 된다면 그 명단이 하나씩 거절로 이어질 때마다 내가 불안하죠. 내 명단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1000개를 만들어 놓으면요 부지런히 까야 돼요. 부지런히. 결국 우리가 명단을 1000명을 다 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입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있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단을 통해서 한 번씩 걸러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반응을 적었을 때 이 명단이 가치 있는 명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명단이었어. 여러분 전화번호 책임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분류해내가지고 이제 컨택을 시작했어. 전화를 했거나 만나봤거나 문자를 보내서 결국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제 이 명단은 어제까지 명단보다 훨씬 가치 있는 명단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거듭되면서 제품을 쓰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결국 소개를 해주는 사람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가 그 단계에 맞게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은 결국 뭐냐 지금까지 아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나는 명단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지금까지 명단은 뭐냐면은 내가 비즈니스에는 목적이 없이 그냥 만나는 사람이었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때 미친 거야 잘할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만나고 오고 부산까지 가서 만나고 오는 거죠. 왜? 이제 사업을 알고 보니까 이 사업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명단이 아쉬워지는 거죠, 사실. 그럼 앞으로 만나는 명단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목적이 맞는 명단이 나오겠죠. 목적이 맞는 명단. 어쩌면은 이 비즈니스가 시간이 가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영감이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해외 비즈니스 딱 들어보니까 가슴이 막 뛰죠. 어쩌면 이 사업을 딱 듣고 뚜껑이 열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하고 다단계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막 진짜 이렇게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한 2, 3년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뚜껑이 딱 닫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거야. 이제 알막 말아보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많아. 이 사람한테 나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뚜껑이 나가고 열날 때는 뭐냐. 막 좌측으로 부딪히는 거야. 네. 이따가 제가 정말 빛의 속도로 레벨을 형성하는 법을 설명해 줄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맹간의 단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그렇게 경제적인 것, 또 학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호의를 작동시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그죠? 자, 만약에 해변이키가 있다. 그러면 해변이키는 엄청나게 크죠? 가치가. 여러분 해변이키를 뭐 1시간만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내가 설명을 하면은 이분이 설명할 때는 네가 하고 있는 해변이키가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절대 내가 앞에 서면 이 사람이 개기의식이 나서 이 사람이 쳐다봐서 나만 쳐다보면 해변이키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 뒤로 오면은 이 사람은 이걸 보죠. 내 스폰서를
우리 제품을, 회사를, 회장님을, 또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면, 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야? 나는 네가 하고 있다 그때 신경 안 썼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네? 뭘 보면 네가 나한테 가져온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그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설명시키려고 해 여러분들이 보여만 주려고 노력을 어디로 가야 되겠지 사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이걸 우리가 A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A로. 그래서 C가 B의 설명을 듣고 A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C는 나를 뛰어넘은 A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개를 하는 사람이 내 자랑을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A에 대한 것들을 프로모션을 잘 해야 되겠죠. 회사에 대해서든 콘센트에 대해서든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든 이런 설명을 잘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비즈니스 쓰는 게 아니고 A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보다 나은 명단 이 호의를 작동시켜야 되고 이걸 작동시키려고 보니까 스폰서와 팀은 있어야 되겠죠. 자, 명단을 분류를 해서 정말 이런 사람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C에게 A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놔야 되겠죠. 자랑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런 온라인을 피업을 시켜가지고 A를 만날 수 있을 때 이분이 적어도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준비된 자세로 이분을 만나야만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먹히는 거죠 사실. 그죠? 예. 근데 이런 호일러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작동을 일반적인 사람은 잘 안 해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또 사기꾼들이 이걸 잘해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컨설팅 같은 데 가보세요. 집 주인은 자기 집이 그렇게 돈지를 몰라. 근데 부동산 업자에 자기가 그걸 팔아야만이 돈이 되죠. 집 주인보다도 그 집을 더 잘 설명을 잘해. 그죠? 우리가 땅도 마찬가지잖아. 네? 기획부동산 가면 어떻게 해요? 땅같이 나는 땅을 전화해서 오면은 막 본부장을 만나게 해주고 국장을 만나주고 나중에 회장님 특별히 사장님한테는 또 보장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한 3단계를 가고 회장 정도 만나면 이미 계약이 땅이 계약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런 호일러가 작동시키면 A를 극한 상황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체면이 나올 수 있대. 이분 이야기만 들으면 그 손볼 거야. 이분 돈 벌 것 같거든. 당신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B가 A를 어떻게 튀어보냐에 따라서 C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단을 나보다 나은 명단을 컨택해서 사업에 인볼브 시키는 이런 과정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명단이 나오면은 이제 이 명단을 가지고 가상 계보도에서 실제 이제 계보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명단이 올라와서 이분하고 사업을 했어. 사업 진행을 했어. 근데 이분이 해외닝크 사업을 딱 들어보고 콘센트를 먹어보니까 야 이런 제품 같으면 내가 줄 사람이 될 사람이 있죠. 내가 먹는 순간 내가 좋아지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의 명단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명단을 주지를 못해요. 감도 없고.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제품을 먹으면 효과가 날만한 사람 두 사람만 나한테 소개를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자기가 좋으면은 이제 A-하고 B를 소개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한테 우선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은 오늘 만나가지고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야. 괜찮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나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연결되고 지금 당장 나 만나길 사람이 있냐 이거지. 한 사람 정도 걸리면 다시 이 사람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전화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 지금 가기로 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로 주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직 등록도 안 거예요. 내가 가상 계모도상의 그림을 그려준 거죠, 지금 이게.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상 계모도 이렇게 그렸지만 P가 먼저 올라올 수 있고 A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 매출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보니까 자기는 좀 더 알아보겠다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서 이미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걸 누가 하냐면 내가 이 명단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명단이 나왔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 힘들어. 그 사람 제품을 사야 되고 그 사람 와서 세미나 들어가고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사람이 좋다고 느낄 때 명단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무정란이라고 해. 애기를 낳았으면 그래서 알 깔고 다 써먹었어. 이 사람들은 알이 무지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가상계보다를 빨리 들여지고 이 사람이 뭔 생각이 되냐면 꿈이 커지는 거예요. 드림매딩이 되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이 움직이면은 이게 무한무제이고 돈이 되는데 우리가 제품 뒤에 있는 PV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주면요 이게 돈 버는다 확신이 들면요 이 사람들의 명단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방금 A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사장님이 A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렇게 사장님을 좋아하고 자기하고도 이렇게 오랜 인연이 됐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키려 했더니 사장님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네요. 내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더니 이 사장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친척이냐고 그러고 부모님이냐고 그러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분한테 그렇게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빠요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럼 오늘이라도 그럼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요? 사업이 되네? 내가 안 했는데도 사업이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아까 사장님도 오늘 어디 가가지고 콘서트 이야기 했다 했잖아 지금. 그리고 최재현 사장님도 네 같이 다 했잖아. 이걸 한번 읽어야 지금 벌써. 그죠? 이게 결국 우리가 실제 내부상으로 등록이 되거나 접수가 되거나 제품 매출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상에서 지금 이제 상상력으로 지금 이미 내려갔죠? 네.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그림도 그려지는 거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단지 이제 이 명단까지 이해가 되면은 이 사람한테도 결국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제품이라는 거. 먹을 만한 사람, 사업을 할 만한 사람, 두 사람만 가까운데 당장 만나는 사람 연락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말로 비즈니스는 시작도 안 해고 대그는 벌써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빌딩이 되면은 실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기뻐요. 예를 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업이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명단 작성에서 파트너가 가져왔을 때 그 명단을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푸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 내가 일단 전화를 하고 잠깐 누구 좀 바꿔드릴게. 그리고 바꿔를 주면은 이분이 전화를 받아서 그분에 인포메이션을 하겠죠. 평소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사장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겠어요. 오늘 시간이 되세요. 제가 사장님 대접해드리고 싶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분은 뭐라도 성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명단을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글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라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내가 서류를 한 5장, 6장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장님이 지금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정말 경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오고 이 레그를 가상계보들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지금 등록이 안 됐죠? 내가 등록된 서류 한 5장, 6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아직 등록은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아직 등록은 서류가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서류가 등록만 하면은 사장님 산업 갈 수도 있죠. 이제 등록이 미등록된 서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기대치라는 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가상계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상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동기가 돼요. 나중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크로징에 실패하는 이유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크로징이 안 돼요. 왜냐면 신분증 하나 주라면 어디다 쓰려고? 아니, 나 아직 안 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등록하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리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는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서로 주려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단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자, 그래. 내가 전화할 때 전업자가 있어요. 부업자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보다는 부업자, 부업자는 전업자가 낫겠죠? 네. 만약에 나이를 전개할 때 여기가 소비자고 여기가 부업자면은 결국은 소비자 밑에 부업자이기 때문에 이 레그가 올바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등록등록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비즈니스 동시 연결하고 이런 경우 속도가 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두 명도 안 되도 사업자가 하루에 10명도 등록하고 그 이상도 등록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면 항상 전업자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부업자, 소비자부터 가야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하는 데는 뭘까요? 가정. 대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 밑에 이 가정을 바로 드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습성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나 몰입이라는 걸 보면 이 비즈니스는 짧은 시간에 초집중과 초몰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공조차도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 아들도 성공하고 내 남편도 성공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들, 여기는 딸.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구나. 정말 네트워크를 너무 모르시구나.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해가 부족해서지 그분이 절대 나쁜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천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지금은 다이아몬드 상태로 하늘을 감동시켜야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래요. 하늘을 감동시켜. 그런데 나도 성공하고 딸도 성공하고 아들도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쉬운 것 같은 거야. 한 사람의 몰입을 해도 다 성공하라. 그래서 보세요. 내 딸을 인당수에 빠쳐서 죽어야 신부가 눈을 뜨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파트너 밑에다 던져놓고 가도 내가 성공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비즈니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 파트너가 마음을 상하는 일이 생기면 비즈니스가 안 되겠죠. 스폰서 올마이트 기분이야.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너 성공시킬게. 네 성공이라면 내가
다 던질게. 그런 마인드로 내려가면 성공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답니다, 이거. 아들물도 넣고, 마누라도 넣고. 지금 내가 강의 이렇게 해도 내가 그랬다니까? 모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내려가는데, 최근에 제가 잘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바이너리가 잘 보세요. 브레이크웨이처럼 이렇게 수도수만을 내그려고 성공하는 그룹도 있고, 윤리레벨처럼 깊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바이너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2개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가 그냥 끝장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퀴가 이렇게 있어야만 밀면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밀면 어떻게 뺑뺑 돌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키워야 돼. 이걸 자꾸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좌우를 맞추기가 하나님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데는 계속 커지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 뭐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붓지 않고는 절대 이것이 계속 바뀌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한 라인은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라인 전개 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20년 했던 사람들도 너는 한쪽만 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꼬셔갖고 자꾸 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바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믿는가 잘 봐보세요. 자, 내가 한 내기만 해. 스폰서가 한 내기를 해줘. 스폰서력이야. 이건 나의 력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내 개의 스폰서가 한 내기를 잡아주니까 내가 한 내기만 성공했단 말이야. 그럼 이 파트너가 뭘 봤냐면, 우리 스폰서 한 내기를 잡아주니까 자기만의 성공했다고 내가 봤어. 이 파트너가 스폰서도 뭐라고? 사장님은 내가 한 내기만 해줘. 난 한 내기만 테니까. 그런 거 있죠. 네가 가. 아직 안 갈 수도 있어. 저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런 그림 많이 그려봤어요. 아, 그랬구나. 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준다 그러면 나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한테 밥을 하는 걸 얻어먹으면은 나도 파트너한테 밥을 한 그릇을 사줘야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스폰서한테 밥을 한 그릇 사서 올려주면은 내 파트너가 밥을 100그릇이 1000그릇 나한테 사주겠지. 네? 내가 스폰서에게 한 내기를 받게 되면은 나도 내 파트너에 한 내기를 내려줘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내가 이 레벨을 보고 여기도 또 한 내기를 또 내려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뭐야? 어차피 2개 내가 다 해야 되나? 스폰서가 한 내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스폰서는 파트너의 자기 투 레벨을 자기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본인이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키우고 내가 젖어줘야 될 파트너 되시고요. 자, 제가 대표 사업자예요. 2만 명의 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00명 이상의 대실적이 있어. 그럼 이 15,000명 대실적이 다 내 거냐? 내 거 아닌 거야. 결국은 내가 기여한 만큼만 가져보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 돈은 전산상으로 주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스폰서로서 LS를 통해서 스폰서의 시스템이 내려가고 서로 비즈니스의 진행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받으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과정들을 알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죠. 내가 현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작은 대표 사업자를 하더라도 내가 저번에 비즈니스는 프로세스 과정을 모르면 나하고 상담해봐야 내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장기를 둘 때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같이 기어갔던 사람 훈수도 있지만은
내가 무슨 수를 해도 이 사람이 그 다음 수를 놓을 수가 없어. 수가 차이가 나면. 끝까지 케어를 하지 않으면은 케어를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한 레그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결국은 이 두 레그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한 레그를 해준다는 그 소리가 오히려 나한테 큰 부담으로 안 오는 거죠. 나는 한 달을 받지만 나는 해주셨을 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이 사람의 경우 괜찮은, 이 사람도 만약에 사업에서 또 한 렉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저거 나한테 한 렉은 스폰서 해줘야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몇 lek을 한 렉에 이게 10개력으로 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자, 바이너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은 이렇게 가게 될지, 이렇게 가게 될지, 이렇게 가게 될지, 이렇게 가게 될지 모르겠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잘 봐보세요.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라인이 나왔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앵커라인 타고 내려가겠죠. 굴러가는 차를 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결국 뭐냐? 이분들은 스스로 움직여서 가야 되는 구조가 돼요. 팀의 능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앵커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반드시 있죠. 절대로 날개를 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비즈니스는. 네. 제가 이제 일단 만나면 추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병원대로 나가서 현장에 일어나는 게 현장은 상황이 다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저렇게 이야기할 사람, 그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와야 될 사람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바이너리에서 비즈니스는 결국 뭐냐? 끊임없이 한 레일 잡고 내려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저 위에서 볼 때는요, 누가 스스로 날개를 피는 거야. 센터 리더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비를 피고 뭔가 수입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겠죠. 애벌레가 아래서 떼어 나오려고. 여기 도와주는 거야. 여기 가서. 시간이 가서 한쪽도 키워보고 작은 쪽도 키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애 낳고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8, 9 낳고 밭에 일하고 애기 낳고 그러잖아. 첫애 낳을 때가 어려운 거죠. 스스로 파트너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지, 애기를 대신 낳아주고 애기를 대신 봐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걸 못 잡잖아요. 처음에 이걸 잘못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운동화끈 매줘야 돼. 밥을 죽을 때 떠먹여줘야 되는 거야. 스스로 떠먹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독립적인 단계를 만들지 못하면 상호 의존적인 단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의존적인 단계가 내가 스폰서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만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그럼 이 비즈니스는 결국 뭐예요? 내통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내통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은 사람을 힘들더라도 시간이 그래도 반드시 가르쳐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소식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이 비즈니스예요. 이걸 대신 달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가 날개를 피는 것은 스스로 때가 돼서 날개를 피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피는 거 아닌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직급을 가게 된 사람을 날개를 펴서 상파이를 보내고 에메랄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직급을 도전했기 때문에 내 직급을 가야 되니까 내 밑에서 직급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내 직급이 내가 성공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걸 정상적인 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가결을 놓은 거야, 가결을. 다들 이미 다리를 모아놓은 거야. 이 다리는 영원한 다리가 아닌 거야. 그럼 일단 건너서는 다시 튼튼한 다리를 준비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결국은 처음부터 날개가 펴지고 어딜 갈지를 몰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앵커라인을 잡고 뎁스를 깊게 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시적이 터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내 밑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로에라 크라운이 나와서 나는 아직 사 시작도 안 했는데 제품 좀 쓰고 있는데 근데 제품을 한 4, 5년 써보니까 너무너무 쓰는 사람 많아. 내 지금 제품 갖다 줄 수도 있어.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갖다 줘도 교통비도 안 나왔는데 이 앵커라인 이 라인을 사다 보니까 소비자만 관리해도 돈이 되고 그죠? 사업자로 나오더니 막 직급도 가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 날개를 다 펴요. 날개를 다 핀단 말이에요. 날개를 다 이렇게 이게 하객진처럼 퍼지면서 한 달에 10,000명씩 늘어나요. 자본량이 막 수천 명씩 늘어나요. 팝콘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깊게 파가지고 밑에서 크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죠. 처음에 자기가 시작할 때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백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 로션밖에 없었단 말이야. 돈 2만 3만 원치도 물건이 이렇게 한참이었는데 지금은 코세트도 있고 세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비즈니스 볼륨이 커지고 제품이 많아지겠죠. 옛날에 그렇게 노력도 돈이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가서 성공자가 만들어지고 회사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써야 될 제품도 많고 전달 제품도 많고 또 내 산하가 이게 큰 부류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기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찍지 말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업장은 전업장, 부업장은 부업장, 소비자는 소비자로 여러분들은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소비자가 전업자보다 더 빅리더가 될 수 있고 전업자였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부업자로 돌아갈 수도 있죠. 내가 전업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고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다시 생활하면서 해야 되니까 다시 직장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프로세싱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 가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할 때 이런 라인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은 최근에 비즈니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스폰서 파트너 간에 의견이 달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기회해서 난 당장 수입을 가져가야 되고 싶은데 스폰서는 자꾸 밑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스폰서 이야기가 홀짝 여기다 등록시켜버려 그냥. 여기다 등록시켜 수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럼 장난 수당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그 사람 기회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 전개 방법에서 전부 이야기는 겹성 일수가 있는데, 자, 내가 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니까 경우에 따라 스폰서 가르쳐준 것도 틀릴 수 있어요. 내 스폰서 가르쳐준 방법이 틀리면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상황이 틀리니까. 그럼 보세요. A도 사업을 잘하고 B도 사업가야. 나는 A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B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 B가 여기 있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성공해야 돼. 성공시켜. 내 자식이야. 200것도 씹어서 내가 내줘야 돼. 먹어줘야 돼. 그죠? 그럼 이렇게 B가 내려가는 방법이 맞겠죠. A한테 내 입에서 넣어줘야 되니까. 내 살구치를, 내 돈을, 내 먹잇감을 내가 안 먹고 네 아버지가 넣어주는 거야 지금 내가.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감동이죠. 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없어서 저 고민했는데 스폰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멘트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만약 이 사람이 무랑태수야. 이 사람이 소비자 마인드도 안 돼. 이 사람은 사업자야, 전업자야. 이 사람이 6m로 가면은 이 사람이 성분 도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이리 와야 되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이리 오더라도 이 사람 여기다 중심으로 사업 진행하겠죠. 사업. 이런 경우의 수가 참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대표사한테 강의했으니 이게 맞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런 답은 없어. 단지 내가 일반적인 노멀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왜? 이 비즈니스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이밍도 어느 시점에 가면 과감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결과를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정말 함께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결정을 어떤 결정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스폰서하는 결정은.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맨날 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해라니까 안 했다는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내 나이는요 어떻게 만들어도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해놓고 나면은 그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못 가고 그래서 몇 자리 옮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한번 손 대면 이래가 제가 고민이 많이 해서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사실은 너도나도 하나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명단 작성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꿈, 결의, 명단 이게 결국은 플랜이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드디어 액션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명단들을 가지고 누구를부터 부를 것인가, 초대를 누구를 할 것인가, 올바른 이제 만남과 초청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에 대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번에 꿈발표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오늘 꿈발표 몇 사람들 듣고, 그리고 만남과 초대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뭘 못하겠던 사람 명단, 꿈발표 또 할 텐데, 어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강생들이 많아서, 어떤 이렇게 랜선으로 들어와 있는 수강생들 중에서도 아직 꿈발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꿈발표를 갖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경과하는 날까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꿈이고 이 꿈이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방법과 다이어트는 방법이 같다고 그러죠. 부자도 능력이 아니고 다이어트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꾸준함을 가지려면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시간 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똑같이 80kg 나간 두 여성이 같은 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한 여성은 3개월 후에 결혼을 한 여자예요. 한 분은 정말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반드시 몸을 다이어트를 해야 됐어가지고 의사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3개월 후에 결혼한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결혼했을 때 자기 신랑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자기 베스트를 다해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미 예약되어 있고 그런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밥을 굶어서도 빼고 잠을 안 자고도 빼고 어떻게든 빼겠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반드시 오겠죠. 왜? 성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쉬었다 가면 되지. 오늘보다 내일 오면 되지. 또 다음에 오면 되지 뭐. 또 아니면 또 어때 또. 좀 불편하더라도 견디면서 살지 뭐. 이렇게 타협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기준을 낮춰버리면은 결국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뭔가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8주 동안 찾으셔야 될 단 하나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명하게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꿈 발표를 또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더 멋진 꿈 발표를 여러분들이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멋진 꿈 발표를 기대하면서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할 텐데,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까지 플랜이라고 보면 이제는 행동이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꿈을 가졌고 정말 그걸 하기 위해 결심을 했고 누구하고 꿈을 이룰 것인가 명단을 작성했다면 이제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바른 초청과 만남이라고 하죠. 왜 굳이 그냥 초대만 쳐도 만남이지 왜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름이야. 우리가 살면 사는 거지 왜 잘 살아야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못한다는 것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올바른 초대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와라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을 거쳐서 사람을 초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서 초대를 하는 사람도 있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묻지마 관광 가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경주 세미나 데리고 와버리고 뭐 미팅 한다고 해서 남녀간의 미팅인 줄 알고 갔더니 미팅이 아니고 이 세미나. 술 한잔 사준다고 갔더니 술을 안 사주고 이런 미팅장에 집어넣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된다.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지 알려준 다음에 왔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으로 사람들 초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게 되고 여러분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올바른 초청과 만나서 반드시 해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호기심의 법칙 그리고 당당한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오라고 그럴 때 다단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원에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직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대부분 만나면 목요일날 시간 좀 낼 수 있어. 왜? 그리고 아니 중요한 미팅에 있어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인데 한번 시간 한번 내봐. 내가 누구 좀 소개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군데?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대부분 다. 자, 우리가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이 호기심의 법칙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거죠. 해변인기를 감추거나 사업 설명 자체가 불량하고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다 바쁜데 뻔한 데다가 시간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맞죠. 일단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미 어차피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 호기심의 법칙을 작동을 못하게 되면 이미 오시기도 전에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할 언어를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연습을 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대로 녹음해 가서 내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을 미리 초대를 해봐.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다단계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분이.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다 틀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려니까 끊임없이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초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망감을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으로서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일까요? 네, 안 넘어가길 참 잘했지 생각했어. 저 친구가 얼마나 불렁불렁하면 저렇게까지 실망하고 갈까? 내가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통수를 보고 상대가 내가 간다는 게 그랬나?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아야 가만있어 봐. 근데 며칠 날이라고? 그럼 금요일 날이야? 그러면 아 나 또 시간 내볼게. 이럴 수도 있죠. 당당한 뒷모습 때문에 생각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대에서 스킬이 뭐냐면 어떻게 크로징을 할 것인가. 목요일날 시간을 내라고 이야기했어. 시간이 없대. 그럼 화요일도 시간이 없대.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 근데 시간 나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정해놓은 화요일날도 목요일날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 너는 참 겁도 없다. 화요일도 목요일도 시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다 느끼게 봐. 아니 뭔데? 아니 시간이 없다며. 이렇게 해야 당당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목요일날 화요일날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크로징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목요일도 안 되고 화요일도 안 되면 그 중에 목요일날 화요일날 하루를 잡으려면 어떤 날이 되냐고 내가 물어봐.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할까요? 아 목요일날도 화요일도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하루를 잡는다고 어떤 날이 잡겠냐니까 이제. 그럼 그분이 뭐라 할까요? 물론 그러면 목요일이 더 낫죠. 그럴 수 있겠죠? 자, 내가 크로징을 성공한 거예요. 내가 이 말에 주도권을 가져온 거죠? 그 사람이 안 온다 그게 아니라 그게 언제가 정리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니까 하나를 잡았죠?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쉬운 거야. 그래? 그럼 목요일날은 화요일로 나갔다 그 목요일날? 그래.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가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간 내봐. 이렇게 하는 게 크로징이에요. 바쁘면 그럼 다음에 한번 그럼 금요일 안 되냐? 뭐 일요일 안 되냐? 이렇게 배우면요 내가 이제 크로징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당한 자세로 만약에 비즈니스를 거절 당하면 다음이 약속이 돼요. 그때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갔는데 이번 한번 가봐야지. 어쩌면 내가 안 가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죠? 그거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때 네가 왔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 시간 내면 다음 주에 시간 되나? 그러면 다음 주에 와.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호기심의 법칙과 당당한 자세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스킬은 진행 방법과 내포하려면 따로 있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느닷없이 연락을 했던 사람이 연락을 하죠. 여러분들 명단을 갖고 보니까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명단도 있고 교회 명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단도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연락 안 하는데 갑자기 연락 오면 무슨 어떤 사람은 이 친구가 보험을 파나 그러나 물 하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사람들이 느닷없이 연락이 오면 수상한 거야. 저한테도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또 한 20년 만에. 그러면서 막 얘들은 다 영원이냐고 물어보고 막 나이를 늙어가면서 얼굴 좀 벗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연락도 못 했다고 막 그러는데 생수를 보니까 나이 보니까 자기한테 청첩장을 한장 딱 주는 거예요. 20년씩이 나한테. 그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부터도 이 친구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청첩장을 받는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 난 안 가. 20년씩이한테 내가 가서 시간 내고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난 안 간다고만 먹었어. 이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잖아. 옛날에 같이 다니던 누구는 연락이 되냐. 그 친구도 연락해서 같이 와라. 우리는 늙어가기 전에 한 번씩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 얼마나 전화 와. 내가 결혼식 때 가입하라고 내가. 돈 수십만 원씩 깨져가면서. 뭐 때문에? 크로징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시간당 만들어 놓고 계속 쫓는 거야. 내가 사람이니까 내면 받아 안 받아요? 그럼 받는 거야.
어쨌든 뻔한 소리도 불구하고 애들은 잘 크냐, 부모님은 여전하시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직업에 대해서도 물어봐, pension에서. 근데 그게 그대로 하고 있냐고, 가게도 뭐가 있냐고, 언제면 내가 가지 뭐. 막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 헌지 한 20년 전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또 수업이 되는가 보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요즘도 낚시 잘 다니는지, 호프나 치는지 막 물어봐, 또. 막 또 낚시 이야기 하니까 낚시 이야기, 1시간 동안 낚시 이야기 내가 해보고 있어, 또 이제. 바다 낚시 이야기고, 릴 낚시 이야기 하니까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흥미로운 걸 질문을 주면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후배 하나가 와가지고, 형님, 이 난이 300만원짜리. 뭐 풀떼기 같은 거 있습니다. 뭐 풀떼기가 300만원 난이라는데 그거 30만원도 안 사는 건데 3만원도 안 사는 거야, 내가. 난마다 와가지고, 형님, 이게 300만원짜리야. 막 나는 잡지를 갖고 와고, 여기 나온 잡지에 나온 이 난인데, 이거. 이게 새끼를 치면 또 300만원 더 벌대봐. 성과 되니까 300만원 난 내가 사더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도 그럴 것도 같아. 새끼가 한 2총만 나면 금방 600만 원 벌 것 같아. 2총 곧 나와. 아시겠어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미쳐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같이 미칠다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 레크레이션, 취미. 결국 뭡니까? 가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다 들었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뭔 말이야, 이제. 사실은 내가 꽃세트를 한번 먹어보라고 왔다. 이 꽃세트가 이렇게 좋더라.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야, MBA라는 프로그램, MBA 한 8주만 더 받아봐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업설명에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메시지를 가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이거 나 사람 소리를 못해. 이거 하면 오라는 소리를 못해. 왜?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야. 괜히 거절당하면 어떨까?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서 FR에 빠져 죽어버린 거야. FR에 빠져 매번 이거 못하고 지금 그런 거야, 맨날. 정말 흔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지금 현대는 과거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다면 요즘은 처단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QI 시스템이에요. Q. 이걸 갖다 퀵 인터뷰라고, 퀵 인터뷰.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사장님,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멘트가 나갔단 말이에요. 하도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 소리는 다단계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돈 벌고 싶지 않아? 돈 벌고 싶지 않아? 돈 벌고 싶죠? 그래? 시간 있어요? 뭐게? 네. 이게 네, 맞아. 네. 이게 퀵 인터뷰야. 아니면 넥스트 단담이야. 근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이발 끓는 석달 될 동안 헛가막 한마디 했는데 거절 당하니까 속이 상 입을 돌려서 울다가 나도 그만두는 거야.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돈 벌고 싶지 않아? 시간 있으면 시간 내. 한번 와. 이렇게 내가 인터뷰를 하는 거야. 사정하는 게 아니야. 건강하고 싶어? 다이어트 하고 싶어? 살 10kg만 빼어볼까? 네. 관심 있어? 정말 책임질게. 한번 시간 내. 이거잖아, 사실. 근데 이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나라에 걸리는 거야, 이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야, 사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베이스는 알고, 그 다음에 퀵 인터뷰를 가야 된다. 이걸 해보니까 비즈니스가 10배나 빨라집니다. 4배나 속도가 빨라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제보도에서 광속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계보가. 한 사람 달고, 한 사람 찾아서 달고, 석달 열을 걸려. 그때 넉 달째 죽어버려도 그 사람이 죽어. 또 시작해.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달고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감당하는 속도가 없어요. 왜? 상상력이잖아, 꿈이잖아. 이미 내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를 이 사람 주변으로 보진 않았지만 벌써 이 사람 명단 속에서 그 사람까지 그림을 그리고 그 바닥적으로 보고 내가 전화까지 통화해서 또 그리면 또 그리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언제 하냐 이 말이야. 사장님, 돈 벌고 싶은 사람한테 보면 사장님 먼저 보면 사장님 벌어주고 하고 싶대요. 근데 정말 돈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한번 갈 테니까 시간 내시겠어요? 그분이 뭐래? 돈 버는 일이요? 네. 시간 내세요. 아니면 말고. 그럼 언제요? 내일 갈게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밤 늦게 가도 괜찮으세요? 12시도 갈게요, 내가. 진짜 꾸민 사람 12시도 문 열어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시간 따로 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결국 우리 간절한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 장소에 구애 안 받습니다. 내가 미리 겁먹어 가지고 너무 늦었지 않았냐,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퀵 인터뷰를 통해서 초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만약에 초대에 성공을 했다면은 그 초대가 그 다음에 약속이 이어질 때까지 우리가 팔로우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초대를 했는데 안 가진 사람들 내가 내 돈 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를 팔로우 했다는 거예요. 올 수 있게끔. 그 여러분들은 보통 다음 주 목요일날 MBA 오기로 했으면 한 사람 오기로 했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면 막 지금 사보면 일주일에 전화해도 그 친구가 지금 제주도가 있대. 왜 이렇게 너가 약속을 목요일날에 간다고 그랬나 내가? 난 깜빡했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전화 안 했냐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전화는 딴 소리 할까봐 전화를 안 했대. 전화 못 온다 그럴까봐 겁나서 전화를 안 했대.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못 오겠다고 하면 다시 오게끔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오겠다는 걸 상상을 해가지고 미리 전화를 안 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위축돼 나를 못 찾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잖아요. 내 인생에서 귀하게 귀한 사람이 오늘 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그 사람이 딴 데 가버릴 수 있는 거라고.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QI 시스템을 통해서 너무 시간 끄지 마세요. 지금은 속도가 빠르죠. 지금 정보가 쌓이고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아날로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빠르게 퀵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하고 사고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인터뷰하는 거야. 상대하고 인터뷰 당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심 북쪽을 초대를 하시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신다면 올바른 초청과 방향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